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건강은 제1의 재산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정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이들 기다렸을 서해선 일부 구간인 대곡 소사선, 소사 대곡선 개통 기념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개통 기념 행사는 부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6월 30일 다음 주 금요일 11시 30분에 부천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대합실에서 서해선 대곡 소사 대곡 구간 개통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개통 기념 행사가 있다는 사실 아시고 이제 7월 1일이면 정확하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7일 정말 다음 주 제가 7월 1일 개통하는 날 대곡 소사선 꼭 타서 구석구석 한번 영상에 담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보니까 부천 종합운동장 1번 출구나 2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부천 레포츠 공원으로 해서 이게 잔디광장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행사를 갖다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미얼게임님께서 올려주셨던 서해선 개통기념행사 6월 30일 부천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일어난다. 아마 출처는 지금 서영서 국회의원님 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개통이 7월 1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소사 대곡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양시에서는 대곡 소사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해선이 중단돼서 소사에서 대곡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사 대곡선도 나쁜 말은 아니고 또 대곡 소사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8월 말 되면 일산에서도 이제 소사에서 일산까지도 한 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는 정말 좋은 일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제가 신문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참 괜찮은 신문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기자 한우진님께서 작년 12월 27일 날 기사를 기고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내년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내년이 아니라 일주일 후 7월 1일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여기 한우진 기자님 생각과 그다음에 제 생각을 갖다 덧붙여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면서 왜 너가 거기서 나오느냐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대곡 소사선은 3호선 경의중앙선과 대곡역과 1호선 소사역을 연결하는 18.3km 5개 역이다. 정말 5개 역밖에 안 들어갑니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설 전철과 직결 운행을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해선의 연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서해선이 다 완공이 돼서 이제 완전 개통하게 되면 거의 서쪽 라인, 서해안 고속도로 라인에 거의 신분당선급 노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특히 이제 김포공항역이 있는데 김포공항역은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5개 5중 환승역이 되면서 펜타 역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김포공항역 9호선 출퇴근 시간에 너무 이제 많은 또 밀집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책을 갖다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7개월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 스마일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9호선을 갖다 거의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무감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환승 노선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능곡역,
김포공항역,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소사역인데 이제 행사는 부천종합운동장역 7호선에서 아마 계획을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대국 수사선이 매우 주목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국 수사선이 개통이 되면 국내 최초로 오중 환승역이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역에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7월 1일에 대국 수사선이 개통되게 되면 5개 노선 환승역이 되고 5개 노선 환승역은 국내 최초입니다. 향후에 동북선이 들어가는 왕십리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들어가는 서울역이 5중 환승 예정역이긴 하지만 김포공항역이 최초 기록을 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십리역과 서울역이 5중 환승역이 되더라도 약간 이제 환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역은 9호선과 공항철도가 동일승강장 내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평면 환승이 또 되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대국 수사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9호선이라든지 공항철도, 어떤 김포경전철과 환승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환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7월 1일 날 한번 가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저도 시간을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현행 9호선이라든지 공항철도역과 김포도시철도역 사이에 공간으로 환승 통로가 이어지도록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포공항역을 지나는 모든 노선에 대곡 수사선과 비교적 균등한 거리로 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 환승역에서 합리적인 동선 설계의 원칙을 제시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대곡 수사선 정거장이면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이제 9호선 환승도 되고 공항철도 환승이 되면서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김포 경전철이 환승이 되고 또 5호선 환승은 이렇게 또 가게 되면 5호선 환승이 된다라는 대곡 수사선 김포공항역 환승 동선 구조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은 시간에 제 친한 지인분께서 대곡 수사선 김포공항역 서해선 거기 환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9호선과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서 7월 1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또 다른 경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3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작년에도 정말 이 대곡 수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를 천지 개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면서 서북부와 서남부 또 인천이라든지 김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다 누릴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우진 기자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 파주동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고, 또 3호선은 우회가 또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경의중앙선은 열차 운행 횟수가 적은 문제가 있어서 또 강남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도 또 시간 또 환승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대곡 수사선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개통을 하게 되면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건너와서 9호선을 타고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또 생기게 되고, 또 9호선 급행열차의 빠른 속도로 강남을 한 번에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또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이제 가서 환승을 하게 되면 또 7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가는 데 있어서 강남을 갔다 가는 방법이 지금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제외한 두 가지 9호선과 7호선으로 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의도도 이제 5호선을 이용하거나 9호선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여의도도 환승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곡 수사선은 제가 개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파급 효과를 알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일산까지 연결되는 8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9호선의 이제 열차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 그리고 여기가 이제 9호선과 이제 공항철도에 환승하는 통로의 모습인데, 정말 이분께서 이제 9호선이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9호선은 지금 전통의 혼잡 노선이고 2호선은 강남 구간이라든지 4호선 강북 구간에 제치고 서울 지하철 최고의 혼잡 노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역이 환승역이 될 경우에 수도권 서북부 승객들이 추가된다고 하면 당연히 9호선이 더 혼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9호선을 8칸으로 늘리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지금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선견 지명이 있으시고 감사 스마일도 8칸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8칸으로 늘리게 될 경우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승강장 확장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심도 깊게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9호선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 예측되는데 대비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실제로 9호선은 4칸에서 6칸으로 늘릴 때 적절한 때를 놓치는 바람에 많은 승객들이 심한 혼잡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혼잡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더욱 민감해져 가고 있고, 또 지자체로서는 당연히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도시철도 혼잡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곡 소사선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원시에서 소사 구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대곡에서 소사, 또 대곡에서 일산까지도 8월 말이 되면 일산에서부터 이제 원시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대곡 소사선은 서울 외곽을 짧게 스쳐 지나가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교통시설 중 하나인 김포공항을 지나는 데다가 국내 최초 오중 환승역을 갖다가 이루며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의 흐름의 판세까지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대곡 소사선이 가져올 교통 변화에 미리 대비해서 승객과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주셨는데, 정말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민기자 한우진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잠시만요. 관련해가지고 정말 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의 기사, 북새통 9호선 노선 추가 논란, 서울시 새 전동차 춘차 투입할 것이라고 지금 기사가 났는데, 대곡 소사선 있는 신규 노선 내달 1일 개통을 한다. 가뜩이나 붐비는 9호선 혼잡도가 197에서 219%까지 거의 한 23%, 22%가 증가할 전망인데, 서울시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9호선 증해 및 증차를 추진하고요. 안전인력 배치 및 비상상황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토요일 날 개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9호선 환승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9호선 환승을 해서 강남을 아마 출근하고 퇴근할 건데, 기존에는 다른 노선으로 해서 이제 다녔다라고 하면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붐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 출구의 모습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데, 관련해서 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날 밝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 교통공사라든지 또 서울시에서도 보존 혼잡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한번 준비를 만전에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9호선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 대책 마련에도 나섰고요. 현재 1대1 비율인 급행과 일반 열차의 운행 비율 조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교통 전문 기관과 함께 검토할 방침이고요. 또 현재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은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3호선은 우회 구간이 많고 경의중앙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차 운행 횟수가 적어서 이용이 불편함이 많았는데, 그러함에 따라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미리미리 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리고 대곡 소사선이 잘 이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김희연 기자님 국민일보에 9호선 증편이라든 인력 추가, 서울시 대곡 소사선 개통 비상 돌입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달 말 출근 혼잡 시간대 4회 증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증편을 갖다 지금 다음 달 말까지, 7월 말까지 증편할 계획이고요. 급행정차역에 안전요원을 40명을 배치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안전에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하는지 서울시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7월 말에 계획되어 있는 증차 계획도 뭐 7월 중순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빨리 투입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투입을 하고요. 또 증량 부분이라든지 또 6량에서 8량을 갖다 증량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곡수사선이 개통되면 일산 신도시 일대에서 한 번 환승으로 고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앞으로 3호선으로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9호선으로 강남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GTX-A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양시 특히 일산이라든지 또 대곡수사선 주변에 있는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말부터 9호선 18편성이 증편될 예정인데 이 연말에 증편될 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혼잡도를 갖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주시란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 결론을 드리면 서해선 일부 구간인 대곡 소사선 구간이 이제 개통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개통 기념 행사가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부천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시간이 일정이 되면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개통 기념 행사도 이날 제가 일정이 하나 있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못 가고요.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 TV 애청하신 분들 중에 개통 기념 행사 가시는 분들 저에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7월 1일 날 꼭 대곡 소사선 개통하고 난 이후에 각 정거장의 그런 모습들까지 해서 다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 내일 많이 무덥다고 하니까 개인 건강을 잘 하시고 또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하게 주말 즐겁게 보내시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